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주 2만 원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추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떨어진 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나름 현 상황에서 잘 버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상 2% 정도 상승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안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유중에 대해서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분석이나 수급 이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도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유증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마음에 위안이 들 곳을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 흐름 쉽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하락과 중국 헝다그룹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글로벌적인 변수가 존재를 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악재가 계속 시장에 지난주부터 반영이 된 건지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예상보다는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지수는 각각 초반에 1% 그리고 코스닥은 1.5% 정도 급락을 하면서 수급의 방향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자칫 월요일부터 좀 세게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오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으나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 그리고 코스닥은 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시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 전환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반등에 또 성공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런 수급들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수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은 반쪽짜리 상승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지수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끝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반복된 악재나 재료라는 점에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고 헝다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시켜 준 것도 한몫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경미한 증세만 보인다. 일반 감기처럼 좀 인식이 되면서 이것 또한 시장에서 부담을 좀 줄여 주었죠.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버텨 주었지만 수급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건 변함이 없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80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 연준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가 확대가 되면서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외인이 570억가량 코스피에 들어왔는데 사실 꾸준하게 들어왔던 이런 상황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관련주들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한미 원전 워크숍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었지만 뭐 주가를 크게 반등시킬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종가상 거의 3% 가까운 이런 마감이 되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교를 해본다면 좀 만족스러운 이런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범하게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초반 마이너스 1%까지도 주가를 빼기도 했지만 종가에 3% 가까이 마감이 되면서 거의 한 4%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끝났죠. 생각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 20% 이런 급등할 재료도 부재지만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르면 당장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렇게 오른 만큼 또 하방으로도 또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유중으로 인해 갭을 크게 형성하면서 2만 원까지 밀려 있는데 언제쯤 저 갭을 메울 수 있을까? 언제 내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심적으로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조금 내려놓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연기음까지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대로 두중의 수급도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외인이 오늘 52만 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2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개인이 53만 주가 나갔죠. 프로그램은 55만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 이 개인들이 나갔던 요 물량들을 기관에서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기관에서도 금융투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연기금이 10만 주 가량 또 유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29일부터 꾸준하게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물량은 거의 61만 주가량 좀 나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6거래일 만에 오늘 한 10만 주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좀 모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 들어온 건지 프로 의도를 알 수는 없겠지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들어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꾸준히 좀 들어올지 이번 주 지켜볼 필요는 있고 만약 오늘 반대로 10만 주가량 나갔었다라고 한다면 2만 원 선을 또 지키긴 무리였을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 가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연기금이 2만 원에서는 계속 좀 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연기금은 물량을 또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왔었고 그때 주가가 현재 구간과 비슷한 이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또 상승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 그 물량들을 더 많이 연기금이 늘려갔을 때도 19,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27,000원까지 주가를 좀 올렸고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물량을 빼기도 했지만 계속 매수세를 유지했고 크게 나간 시점은 유중이 발표된 이후였습니다. 19,000원에서 2만원 이 사이에서 꾸준하게 물량을 좀 정리했고 재차 오늘 5일선을 뚫고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또 2만원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킨 이후에 또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성이 있으려면 1주에서 2주 정도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서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한 10만 주가량 연기금의 유입은
좀 좋았다,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JP모건이죠. 유중 발표 이후에 29일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시죠. 지난 금요일도 한 13만 주가량 매수를 하면서 현재 90만 주 이상 좀 보유하고 있는데 12월만 봐도 60만 주 이상 물량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좀 떨어졌을 때 주워 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큰 이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50만 주 이상 좀 붙었는데 JP모건이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왔을지 내일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최근 4일 동안 평균적으로 한 500만 주가량의 또 양봉의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0일 동안 파란불만 계속 이렇게 만연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천천히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5일선 위 안정적으로 주가를 만들었고 아직은 추세상 하락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살짝 5일선 같은 경우는 살짝 상방으로 좀 고개를 꺾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10일선까지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200일 선에서 좀 19,000원 초반대 바닥은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 유중으로 인한 요 갭 사이 빠르게 메우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안전하게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원전 테마 관심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지금은 주가 반등은 괜찮아 보여도 사실 반대로 주가를 다시 밑으로 언제든 내리꽂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량을 늘리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재차 조정 시에는 1차 바닥 그리고 2차 바닥 생성을 해서 좀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 춤의 타이밍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좀 나온 뉴스를 읽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진출 노리는 한수원, 미국과는 손잡고 또 불모지에서는 판로를 개척을 하겠다. 한수원이 원전 산업 개발전과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섰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해외 원전 사업 협력 발표에 따르는 후속 조치다. 또 협력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한수원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 워크숍을 가졌고 한국원전산업협회와 미국원자력협회가 주최했다. 한국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서 좀 참석을 했고 미국은 뉴스케일 파워 또 테라파워 원자력 관련 단체와 민간기업 등등이 참여를 했죠. 이 자리에서 한수원을 비롯한 양국 전문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SMR 개발 및 원전 산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미국 원전 운영사 단체인 USA와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USA 협회 이사장은 한수원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원전 산업계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수원 사장도 원자력 협력 워크숍을 통해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SMR 개발을 위한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 참석해 협력 중소기업 기술 홍보도 나섰습니다. 프랑스 원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원전 전시회로 2년마다 파리에서 열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약 7,000개사 22,000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은 약 70여여 건 비즈니스 미팅을 만들었다고 한수원은 또 밝혔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수출 전담 법인인 한수원 KNP와 함께 유럽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10개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도 펼쳤다. 지난달 30일과 1일에는 주요 유럽 EPC사들과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기술을 소개하고 64건 1,000만 달러 규모 상담도 진행을 했다.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침체한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수원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참고를 했지만 사실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 두중을 포함을 해서 뭐 유스케일 파워 또 테라파워 등등 SMR에 관련된 이런 조금 더 진전되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뭐 완전 새로운 소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해외 수주를 이끌기 위해서 좀 총력을 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그래도 조금 버텨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점점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수주에 대한 소식들 좀 공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만큼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보통 수주 소식은 수주 이후에 재료 소멸로 반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날 뭐 20%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막판에는 뭐 5%로 끝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또 수주 이슈인데요. 두중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 아랍에미리트 해외 원전 수출을 한 이후에 수출이 현재까지 막혀 있고 2022년 당시부터 14년 이상 좀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좀 훨씬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매년 나왔던 이런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대형 원전 이외에 또 SMR 관련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자재 수주들이 좀 빠르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말 혹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1월 달.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게 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